우리 언론인 여러분, 뭐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인사가 이렇게 너무 자주 있으니까 또 바뀌고 이래서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외우는 편인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앞으로 자주 좀 소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온라인뉴스 박수림 기자인데요. 아까 정동영 의원님이 국민의힘이 무작위로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서 투표자 수를 실제랑 선관위 발표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면서 주요 투표소 앞에서 사람들의 국적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이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메시지를 낼 수 있는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 국민의힘이 보내서 실제 투표자랑 비교.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뭐 우리 당직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캠프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나의 뭐 이렇게 말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선대위 본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직자나 이런 분들로 해서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해보고 또 선관위 발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한 곳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몇 군데 정도 점검해 보겠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제 들어온 사전투표 관련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발표 숫자하고 투표한 사람들 숫자하고 이제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안 맞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현장 확인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전국인 뭐 확인하는 거. 어쨌든 선거가 뭐 선거에 대한 이제 워낙 뭐 불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 공명선거 선거 분위기를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뭐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확인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다만 공영선거 분위기가 해치지 않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 왔으니까 경찰에 갔겠죠. 여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의 그 선거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되는 게 국가기관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부장님, 만약에 확인해서 차이가 있거나 추가로 어쨌든 지금 보면 용인에서도 부정선거 이런 의심 신고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인데 추가 조치나 대책은? 어제도 이제 우리 장동영 실장하고 행안위원 두 분하고 해서 선관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들어보고 또 더 좀 선거 관리를 잘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또 당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 관리하는데 요구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약간 실무적인 걸 수도 있는데 오늘 가서 이제 관리 감독 하시는 거 혹시 카메라가 가서 찍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그거를 뭐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의 그 상황을 좀 우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지 언론에 뭐 홍보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연장선인데 장동영 실장님이 선관위에 얘기했을 때 2~3%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문제 없다라고만 설명하셨는데 그게 뭐 휴먼 에러일 수니 휴먼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상관없다는 취지인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윤희수 단장님 말씀하실 때 그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을 병신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또 장애인 비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관련은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두 분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 말을 하기에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재원 실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 후보로부터 어제 밤에 그 태동 제안이 있었는데 잘 안 됐다고 얘기하셨고 이준석 후보는 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셨거든요. 국회본부에서 확인하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일화에 관한 사항은 뭐 소수의 몇 분이 그 조금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확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알아도 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하고 지난번에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신다고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사전 투표율이 뭐 대구 경북 쪽이 좀 낮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다만 다행스럽게도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를 합치면 투표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그래서 어떤 사전 투표, 본 투표의 통상적인 경향성하고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전 투표 좀 많이 해달라고 지금 대구 경북 의원님들 또 우리 그 이제 당직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따라붙었기 때문에 어느 편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 이게 가장 승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지자들 투표장에 많이 데려가는 게 지금 거기에 아주 뭐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편이 더 절박하게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 이걸로 인해서 선거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 또 우리 중도에 계신 우리 유권자들에게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뭐 선거에서 뭐 왕도는 없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네. 어제 정동영 실장님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수도권에 집중하겠다 하셨는데 영남권 부분은 아예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물론 영남권 방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위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가 아무래도 많고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을 더 이렇게 가야 될지는 그건 전략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취약지역을 가야 될 것인지 또는 우리 지지가 많은 지역을 가야 될 것인지 그거는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게요.